MBC의 단독 보도가 방금 전에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체포조 관련해 가지고 14명에서 16명 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홍장원 메모, 방첩사 이제 이 체포조 명단. 그런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명단이 처음에 15명이었다는 거예요. 15명이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체포 명단에 추가돼서 총 16명이 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청장이 명단 적은 메모는 버렸고 텔레그램 방은 사라졌지만 첫 통화가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이때 여전사령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15명 이름 불러주면서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 대표 추가해서 16명이 됐다. 이게 검찰 진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부하들은 당시에 작전을 실행을 하고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일관되게 저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체포됐어? 끌어내렸어? 아니잖아. 왜 날 탄핵시키려고 그래? 이런 식의 입장을 전개하는 것은 참 정말 대통령으로서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정말 이럴 줄은 생각도 물론 뭐 제정신이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냐. 이게 이제 당연한 전제긴 하지만 현재 변론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 수준 이하. 맥락도 안 맞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인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들을 반복하고 또 강화되고 그거를 그냥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요 정당이나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 거기에 약간 부화 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 정말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재가 사실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 따르면 검찰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모두 6명에게만 연락해서 집무실을 소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개의 정족수가 11명인데 6명만 부른 것 자체가 이제 국무회의 거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이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제 출석해서 한 말은 그래도 나름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장관도 그렇고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증언을 해서 한 사람만 좀 의견이 달라요. 나름의 격식을 갖추면 안 돼요. 공식적인 격식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우리 국무회의 할 때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 주재하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든 다 국무위원들 배석을 하면 총리나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서 모두 발언하고 각부 장관들이 보고할 거 보고 내용하고 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무회의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하고 소기사들도 와가지고 다 회의록 작성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나름의 국무회의는 공식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그냥 나라의 제도와 법률과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 증언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화가 나요 진짜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격식과 절차를 갖추는 게 사실은 견제 수단이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이상해서 아무렇게나 못하도록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건 이거를 숙고해봐. 정말 이게 비상 상황이고 군사상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고 또 한 번 견제 장치는 국회한테 해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바로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대충 국무위원 몇 명 만나서 얘기했다? 이게 그러면 견제와 이런 절차를 거친 건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을 하면서 계엄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보고 했다. 분노에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 그 망상에 빠져서 일종의 피해망상 같은 건데 그런 망상에 빠져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봐요. 아니면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은 내가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군이 들어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은 계엄은 성공할 거야. 그럼 사후에 회의록도 만들고 사후에 전자결제하면은
국무회의 요건 갖춘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식의 증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국무위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윤석열, 그다음에 이상민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윤석열, 김용현 정도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이상한 분들이다. 일단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주요 정치인들의 말이 사실은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한 아니었어?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미 두 명은 이제 윤석열, 김용현은 제쳐둬야 되는 분들이고 이제 단죄만 남았고 처벌받을 일만 남은 사람들인데 지금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자꾸 그러면 돌려서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든 또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당신은 관상이 안 좋아 체포해야 되겠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주요 정치인들이 얼굴 뻔뻔히 내밀고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요건을 갖춘 거는 포고령도 있고 문건도 있고 이런 것들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어 이래놓고서 뭐 회의록도 없고 개의 성동도 없고 이런 거는 그게 그러면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밤에 모여서 그럼 국무회의하지 뭐 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가 좀 너무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정 앵커님.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지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하고 난 뒤에 실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법 찾아보고 뭐 보느니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로 복귀하고 나서도 사실 한참 동안 계엄 해제하지 않았잖아요. 즉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JTBC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옆에서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에서 적은 자필 진술서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새벽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하고 난 뒤에 새벽 1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한테 국회에 500명이 아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엄을 할 생각이 아주 강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나는 그냥 경고 차원의 계엄을 하려고 생각만 했었다.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시민들한테 폭행당하지 않았느냐. 뭐 진압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는 계엄할 생각이 없었어. 라고 본인은 증언을 하지만 밑에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명령을 수행했던 분들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위를 요구를 했고 그 행위가 대통령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이제 부하들을 질책하는 것 이런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이 부하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증언들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증인들에게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거짓말이 일단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은 280명만 보내라고 그랬다. 군인을 국회에. 그리고 본관에 들어간 건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본관에 들어갔다. 경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말은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을 못 막았기 때문에 더 보내서 막았어야지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건 부수적인 쟁점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계속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들로 봤을 때는 2시간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2시간짜리든 뭐든 이미 계엄해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으면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굳이 부수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당시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또 증언을 했거든요. 네. 1시 반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래 계시면 계엄 해제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시점이 새벽 1시 반인데 합참 결심실에서 이제 김용현 장관에게 1000명 보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결심실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가서 이제 모시고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보좌관 진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떠나고 난 뒤에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원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선실세, 계엄의 비선실세, 노상원 씨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기보살의 동반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심실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결심실에 있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뭐 결의안 뭐 하든 말든 내가 그냥 이거 비상계엄 해제 안 할래. 그리고 난 2차, 3차 할 거야. 이런 식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결심실에서 빨리 모시고 나가라라고 합참의 간부들이 얘기한 것 같고,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영현 전 장관이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의 많은 일들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의지하지 않았느냐, 노상원 사령관이 짜준 작전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주요 간부들과 자, 비상계엄 어떻게 할까 작전 짰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고 정보가 새나갔을 건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김용현 전 장관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더군다나 이런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 전대비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진 건데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특전사나 수방사 중에 한 명이겠지만 가서 그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인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엄이 작동되지 않게끔 했던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었고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걸 소극적으로 했냐, 이런 것도 밝혀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야 혹시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전례 또 모범이 된다고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던 것들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또 사법 형사 재판 관련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 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집권 여당에서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런 걸 흔들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들이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끔찍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김영현 장관이 노상원 몇 번 맞고 몇 번 전화했다 끝. 지금 수사가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했을 때 이런 노상원 같은 자를 어떻게 지휘라인이나 또는 군에 접근 못하게 할 것인지 지금 모든 걸 샅샅이 밝혀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문제도 그렇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문제도 그렇고 전혀 제가 볼 때는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론 뭐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권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건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누가 됐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전모 밝히는 게 공감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걸 회방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